네, 이태준의 돌다리 이어서 수업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어디까지 했느냐? 샘말 정거장에 이제 창섭이가 왔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누굴 떠올렸어요? 누이의 죽음을 회상했죠? 그래서 누이가 왜 죽었다고요? 오진. 의사의 오진으로 맹장염으로 죽었어요. 맹장염이 죽을 병은 아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의사가 된 계기와 우리 이 창섭이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잘 정돈된 길을 봤죠. 잘 정돈된 길. 에이, 역시. 차이는 없지만. 자, 잘 정돈된 길을 보면서 여기에서는 뭘 확인했어요? 여기는 의사가 된 계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정돈된 길을 통해서는 아버지에 대한 땅에 대한 애정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동구에서는요, 이제 마을 어귀에 내려와서는요, 아빠가 뭘 하는 걸 볼 수 있었죠? 돌다리를. 돌다리 수리하시는 아버지를 만났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돌다리의 의미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야, 그 문 닫아서 또 벌레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미 들어왔어. 여기 저녁 때는 불 켜면 벌레 들어오기 때문에 웬간하면 창문 열지 마세요. 끝강이시거든요. 저기 열려 있어요. 더우면 에어컨 틀어달라고 하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돌다리를 통해서요, 이 돌다리가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특히 전통적인 가치, 그래서 이 가치관의 문제를 알 수가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땅을 둘러싼 우리 창섭과 아버지의 이 갈등 상황인데요. 이게 무엇으로 인한 갈등이라고 그랬죠? 가치관의 갈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창섭이는 어떤 가치관? 근대적, 물질적 가치관, 그 다음에 여기는 전통적 가치관, 본질적, 본래적 가치관, 여기는 수단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집에 들어가니 집으로 왔어요. 이제 발단 전개까지 왔고 위기 부분부터입니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짓노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허둥거리고 계시었다.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아, 우리 창섭의 어머니는 손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오늘로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로 갈 걸 뭘 해오누? 자, 엄마의 말투 속에서 서운함을 알 수가 있죠. 엄마 왜 서운해요? 오래전에서. 일단 손주를 안 데려온 것도 서운하긴 한데요. 여기 말 자체에서는 오늘로 갈 걸 왜 왔냐? 오랜만에 왔는데 급히 간다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여기서. 알겠죠? 네, 급히 간다는 아들이 서운한 겁니다. 인전 어머니 거선 서울로 모셔갈 채비라러 왔다고.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헌데서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엄마는 대찬성입니다. 그쵸?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가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체견체견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부터 괄호할 거예요. 외아들인부터. 자, 이제 이 땅을요, 창섭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서 이 돈으로 병원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땅을 팔았으니까 부모님은 자기가 서울로 모셔가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창섭이가 아빠를 설득할 거예요. 그치? 그리고 창섭이의 이런 의견은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어떤 내용인지 괄호 시작했어요. 그죠? 자, 어떤 내용이냐?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몄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가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염한 것. 염하다는 거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염하기는 하나 32,000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15,000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2,000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000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3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만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에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거로 다 드세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요. 지금 인물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지.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여기요. 창섭이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방법 있잖아요. 창섭이의 말. 자, 이 부분은요. 이제 병원 땅 팔고 땅을 팔고 뭐 병원을 확장하자 그리고 서울로 모셔간다 하는 이 창섭의 말은요. 지금 서술자에 의한 요약 제시 즉 간접 제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간접적으로 요약 제시하면 여기에 창섭이의 감정 상태 그 다음에 뭐 창섭이의 그런 생각 이런 거는 전부 배제되거든요. 다시요. 요거는요. 창섭 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은 배제시키고 내용만 요약 전달. 핵심 내용만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왜냐면 간접 제시이기 때문에 그 말하는 인물의 말투 같은 것들은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 내용만 요약적으로 전달한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우리 창섭이의 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창섭이는요 땅을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금전적 가치. 맞아요. 금전적인 가치로.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대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일단 존중을 해줍니다.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생각 좀 해봐야 대답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고는 다시 게을러 갔고 떨어졌던 다리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절정 부분. 점심을 자시면서 붙어였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요. 창섭이와 지금 아버지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쵸? 그거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원,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봐. 그달이 첫놀째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화문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하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건 왜 고치시나요? 자, 여기서 나무다리 바로 이 창섭이의 가치관을 대표하는 말이죠. 쉽고 간편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편하게 부서지기도 하고요. 근데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든 넌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자, 그 다리가 무슨 다리예요? 돌다리. 그래서 아빠의 가치관은 이 돌다리로 대표되는 가치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무슨 생각이냐? 서울로 공부할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은 안 나니? 시체는 요즘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얘들아, 사람한테 말고 우리 돌다리, 자연도 인정을 갖고 대해야 된다는 거죠. 내 할아버지 한소의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고 내가 천잘 끼고 그 다리로 글을 읽으러 다녔다. 그러니까 나의 추억이 얽힌 다리, 또 우리 조상의 추억이 얽힌 다리. 네 어미도 그 다리를 감아 타고 내 집에 왔어. 나 주건 그 다리로 건네다 물어라. 난 설갈 생각 없다. 자, 우리 여기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요. 우리 아버지는 돌다리를 뭐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느냐? 이 돌다리를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나 그 다음에 우리 뭐 마누라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연결되는 거니까 돌다리는요 가족사의 일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돌다리의 내력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돌다리의 내력을 통해서 돌다리는 가족사의
것을 알 수가 있다.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땅이 창섭이한테는 수단이지만 아빠한테는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적 가치로 대해야 돼요.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데도 난 땅을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돈으로 본 바치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으신 돈으로 장만하신 돈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논 같은 게 있고 독시장밭 같은 걸 사. 느르지논, 독시장밭 다 이 아버지가 관리하는 아주 기름진 논과 밭입니다. 느르지논 뚝에서 느티나무는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고 논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이해를 따져 사고팔고 하느냐? 자, 이해 나 세모하세요. 이익과 손해 금전적 가치로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따져서 사고팔고 하니? 이거는 비판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그쵸? 땅 없어봐라. 집이 어디 있으며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이거 네모하세요.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3어절이죠. 이게 바로 땅에 대한 아버지의 가치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사가 되겠고요. 주제의식이 되겠습니다. 땅은 뭐다? 천지만물의 근거다. 아버지가 또 얘기하죠. 또 다른 얘기하고 땅은 뭐다? 천지만물의 근거. 근데 이걸 사고팔 수 없는 거죠. 그쵸? 이런 말을 하셨네요. 땅 없어봐라. 이건 큰일 난다.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리만 생각하고 별리 이자예요.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도무지 생각지도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로밖에 되지 않더라. 여러분, 아빠가 이 땅을 경제적, 금전적 이해를 따져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창섭이의 말은 이렇게 간접 제시했잖아요. 근데 아빠 말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접 제시. 얘는 아까 서술자의 요약 제시였죠. 얘는 인물, 말 이렇게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는요. 아까 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이 배제됐다며. 근데 아버지의 말은 직접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인물의 태도가 제시되고 있죠. 자, 어떤 태도가 제시되고 있느냐. 땅을 금전적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 여러분, 이거 서술형으로 나오면 적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적어야 돼. 이거 서술형으로 나오면 요거 이렇게 적을 수 있겠어요? 말하기 방식과 효과를 서술하시오. 근데 그러면 포인트만 적으면 돼. 뭐만 들어가면 돼? 창섭이는 근데 이제 본문의 내용을 쓰라고 나올 수 있어. 그럼 본문의 내용을 인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창섭이의 말은 간접 제시가 되었다. 이렇게 되고 서술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제시되면서 가치 판단이 배제되어 있는 반면 됐어? 가치 판단 배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의 말은 인물의 말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인물의 판단이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땅을 금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다. 요즘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다.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여기는 가치 판단 배제, 여기는 비판적 태도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 또 점점점점점점 동그라미 해보실래요? 요 점점점점점점 누구죠? 창섭이죠. 근데 창섭이 왜 말 못했죠? 아빠 꼰대라 짜증났어요? 맞는 말 같았어요. 맞아요. 거기다가 아버지의 말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 인정. 여러분 159페이지 보세요. 거기다가요. 아버지의 비판의식 1 적혀있죠. 오른쪽에 핵심 정리 4번에. 거기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괴이한 사람들밖에 보지 않더라. 그 아버지의 말에서 뭐를요? 땅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그게 뭐예요? 땅을 금전적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이거예요. 이 첫 번째 비판 태도 드러난 거예요.
네가 누구 덕으로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몰루.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의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밭에가 저라고 논에가 저래야 한다. 한마디로 땅 덕이라는 거죠. 자고로 한올 하지만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진 않고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얘들아, 그럼 아빠가 생각했을 때 땅이 더 중요해? 하늘이 더 중요해? 땅이 중요하다는 거죠.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는 거나 다름없는 거다. 한마디로 뭐다? 땅은 천지 만물의 근거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60페이지.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도 여기지? 땅처럼 은과가 분명한 게 무엇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도 많다. 왜 있잖아, 가끔 되게 나쁜 짓 하는데 잘 사는 사람들 있지. 그래서 막 그런 말 하잖아.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놈 안 잡아가고 하잖아. 그러니까 인과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죠. 어쩜 쟤는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저렇게 잘 살아? 억울한 적 많잖아, 얘들아. 그치? 운명은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게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원 보답을 주시는 거다. 왜냐면 농사는 내가 성실하고 근면하게 하면 할수록 거기서 나오는 소출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래서 인과가 분명하다는 거죠. 세상에 흥에 빠진 지주들, 땅은 자기들한테나 맡겨버리고 떡하니 도회지에 앉아 소출은 팔아다 모두 도회지에 낭비해버리고. 얘들아, 소출이 뭔지 아세요? 땅에서 나는 게 다 소출이에요. 이렇게 땅에서 나는 것들을 다 팔아서 도시에 낭비하고, 땅 가꾸는데 단돈 1원을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이야. 얘들아, 후레자식, 이거는 버릇없는 놈, 이런 뜻입니다. 땅이 말을 할 줄 알아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왜냐하면 관리를 안 하니까. 해마다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니 하나, 두기 떠나가니 하나. 걸음 한 번을 제대로 넣나. 정 급하게도 자기니 우는 소리를 해야 요즘 너희 신이들 주사치 놓듯 애꿎은 금비만 갖다 털어넣지. 금비라는 건 화학 비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으로 가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처방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땅을 가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게 땅을 홀대를 하곤 이제 죽어서 땅이 무서서 어디로들 갈 텐구. 창섭은 입이 얼어버리었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이었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여러분,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유구무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할 말 하 아니에요, 여러분. 유구무원. 자기 본인,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에게 있어서 땅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 못하고 나는 너무 내 위주로만 생각했구나. 그래서 이기적인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겁니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했다. 그러니까 땅 파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로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이 아닌 것은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면 못 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지 않니? 매사를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자, 처음에요. 아버지가요. 이 땅을 금전적 가치로만 생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했죠. 그죠? 자, 여기 너무 자리가 없어서 아버지의 비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땅을 금전적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이거 비판한 거죠?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고팔고 하느냐? 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요. 아까 아니 왜 땅을 가꾸질 않니?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이야. 왜 이렇게 땅을 안 가꾸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요. 땅을 가꾸지 않는 사람들.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꾸지 않는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얘들아, 이 내용 쓰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이건 또 뭐예요? 여기서 너는 그 다음에 아빠가 가르침을 줘요. 이건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야, 뭐든지 어떻게 해라?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뭐해사를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 과욕 금지.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순리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고는 탄하지 않겠다. 왜냐면 원래 처음에 아빠는 얘 고농가라고 했잖아. 고등농업 학교. 그치? 가업을 잇기를 바랬는데
그래도 어쨌든 의사가 된 걸 한탄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아쉽긴 하지만. 넌 너로서 발전한 길을 열었고 그게 또 모리집의 악업이 아니라 모리집에는 이익만 꾀하는 양아치거든요. 근데 이익만 꾀하는 그런 나쁜 짓이 아니라 사람을 살린 인술이구나. 아들을 인정해요.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니.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인옥해놓은 전장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저기 애석한 심사가 없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좀 아쉽죠. 가업을 잊지 못하는 거에 대해 아쉽긴 하지만 또 아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가만히 있지. 여기서 말합니다.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여기다가요. 아직 이해 못함이라고 적으세요. 안 팔면 그만 아니냐? 그러니까 팔고 안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얘들아, 그죠? 뭘 자꾸 파는 대상으로 여기 안 팔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도 이제도 말했지만 너도 문서 쪽만 쥐고 서울 앉아 지주 노릇만 하게 그따위 지주하고 자기들 틈에서 땅들만 얼마나 고르는지 아니? 안 된다. 팔 테다. 나 죽을 임시엔 다 팔 테다. 돈에 팔 줄 아니? 사람한테 팔 테다. 건너 용문이는 용문이 동그라미 하세요. 우리 느르지놈 같은 건 한 해만 붙여보고 죽어도 농군으로 태어난 걸 헌하지 않겠다고 했다. 독시장반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문보 동그라미 덕길이 동그라미.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집을 팔아 살려고 덤빌 거다. 그런 사람들. 지금 용문이 문보 덕길이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땅림자 안 되고 누가 돼야 오르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 내겠니? 몇몇 태고 그 땅 소출을 팔아 연년이 갚아나가게 할 테니 너도 땅값을 그렇게 받아갈 줄 미리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유언까지 하죠. 땅을 안 팔면 그만 아닙니까? 라는 아들의 말에 얘가 또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 팔아야 되는데 왜 팔아? 만약에 자기가 땅을 안 팔고 죽었어. 그러면 그 땅은 아들 소유가 되겠죠. 아들 땅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도시에서 문서만 쥐고 앉아있는 놈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 된다. 팔 거다. 내가 관리를 못하게 되면 파는데 누구한테 팔아? 나 대신 땅의 가치를 잘 알아줄 사람에게 팔아서 땅의 관리가 중요한 거지 지금 사고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돈이 없대. 그래서 어떻게? 일단 땅을 준 다음에 이제 할부로 해마다 거기에 있는 그 결과물 팔아서 조금씩 갚아나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그리고 네 모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고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모마는 네가 그때 서울로 다려가렴. 난 샘말서 이렇게 야인으로나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채 묻힐 걸 흡족히 여긴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죽으면 이제 엄마가 혼자 남으면 그때는 엄마는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점점점 할 말이 없죠. 자식의 젊은 욕망을 못 들어주는 게 애비된 마음으로도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 신념쯤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아다고.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대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물을 쭈르르 흘렸다.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여기 줄 치세요. 그래서 창섭이는요. 아빠의 말을 듣고 아빠한테 짜증이 난 게 아니에요.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거기다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그래서 아빠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창섭이가 느낀 건 뭐라고요? 존경.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 창섭이는 이 말을 듣고 아버지에 대해 존경을 더욱더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나 창섭도 코어리가 찌르르 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할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요. 존경은 하지만 가치관의 차이를 느꼈다. 거리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항상 드는 예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육사의 삶, 안창호 선생님의 삶 박수 치죠 여러분. 존경하지? 근데 너네랑 결이 같아? 어때? 달라요. 나랑 좀 다른 사람이지. 너네도 그렇게 살 수 있어? 힘들죠? 그거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지. 아빠 대단하지. 근데 자기랑은 좀 결이 다르지.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나랑은 좀 다른 종류의 인간이구나 이렇게.
우리 의사인 아들한테는 이런 신념은 조금 좀 그러니까 이해도 되고 그렇지만 나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존중도 하고 존경도 하고 이해도 되지만 나랑은 좀 다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결말 부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타를 타러 가버렸다. 자, 이제 어떻게 했어요? 갔죠. 다시 집으로 갔어요.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그러니까 쓸쓸하죠. 아버지는 종일 개울에서 허덕였으나 저녁에 잠도 달게 오지 않았다. 야, 돌다리 옮기려고 막 얼마나 애썼냐. 그런데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뭐예요?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니까. 맞아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젊어서 서당에 서 있던 백낙천의 시가 다 생각이 났다. 자, 우리 결말 부분 아버지가 떠올린 백낙천의 시. 이 시는 늙은 제비의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다. 제 뱃속이 고픈 것을 참아가며 입에 얻어 물은 것은 새끼들부터 먹여 길렀으나 새끼들은 자라서 날개에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희 좋을 대로 다 날아가 버려 야위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소슬한 추녁 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광경을 묘사하였고, 자, 선경. 자, 지금 여기에서요, 늙은 어버이 제비 와 새끼 제비가 있는데요. 자, 어렸을 때 힘을 다해 길렀지. 애정으로 길렀어. 그런데 새끼 제비는 어떻게 했어요? 성장 후에 떠났지. 그치? 성장 후 갈 길 독립이라고 쓸게요. 성장 후 독립. 이렇게 썼어. 그래가지고 얘가 쓸쓸함을 느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 제비를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도 새끼 쪽에 역시 그랬음을 깨달아는 풍자의 시였다. 후정. 자, 여기서 성장 후 독립해서 나갔고요. 얘네들이 쓸쓸하게 있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할 말은 뭐예요? 너도 후정. 너도 그렇게 컸다. 즉, 이 시의 주제는 뭐냐면요. 너도 그렇게 컸다라는 건 뭐냐면 자식이 성장해서 떠나는 것은 자연의 순리. 이거는 뭐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아니, 성장하면 떠나야지. 언제까지 자기가 계속 끼고 욕심부리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그렇게 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자, 여기서 늙은 어버이 제비는 뭘 말하는 거야? 아버지죠, 아버지. 그리고 새끼 제비는 이제 누구야? 그래서 청섭이가 커가지고 자기의 세계관을 갖추게 되거든요. 아빠랑은 좀 맞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섭섭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웃음을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 먼저 어제 고쳐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틈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첫 골로도 가운데 골로도 얘들아 이건 길이에요. 첫 길로도 그 다음에 가운데 길로도 그 사이 끝에 길로도 맑기만 한 소다함한 물살이 우쭈르쭈 춤을 추며 빠져 내려갔다. 얘들아 물살이 우쭈르쭈 춤을 췄대요. 무슨 법? 의법. 가운데 짱으로가 쾅 굴러보았다. 발바닥만 아플 뿐 끄덕이 있을 리 없다. 노인은 쭈르르 집으로 돌아와 소금 접시와 낫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 절인 물을 한 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속에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하였다. 그리고 수염에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 얘들아 여기 네모하세요. 비가 쏟아져도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 아까 땅은 천지만물의 근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 아빠가 이런 말을 하네요. 비는 한정을 넘는 법이 없다.
자연은 어떤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다. 그래서요, 자연은 분수를 넘어서지 않는다. 순리대로 한다는 거죠. 순리대로 가는 거지 어떤 한계점을 넘어서 막 욕심을 부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소리냐?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것이 아니라 이제 돌다리가 왜 망가졌느냐? 물이 막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둥글려서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한마디로요. 누구가 잘못 관리해서. 네. 맞아요. 사람의 관리가 소홀했던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리 소홀 이렇게 적으세요. 돌다리가 왜 망가졌느냐? 물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물은 원래 항상 늘어났다 불어났다 하는 건데 사람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거예요. 미리 바닥을 치고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준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게다.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지는 하루라도 천리에 방심을 해서는 안 돼야 된다. 자, 한마디로요. 여기에서 이 결론, 아버지가 무엇을 느꼈느냐. 자, 결론입니다. 어떻게?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면서 항상 정성을 들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살펴야 한다. 땅을 계속 가꾸잖아. 정성을 들여 보살펴야 함. 왜냐하면 우리 가족, 부모님처럼 생각해봐. 부모님이 나이 들었다고 그냥 냅둘 거야? 아니잖아. 우리가 거기에서 도움을 받고 살면 당연히 보살펴야지.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마지막에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자, 우리 165페이지 핵심 정리 1번 보겠습니다. 새끼제비들이 창섭이고 야위고 늙은 제비 한 쌍이 아버지라고 한다면은요, 아버지는 늙은 어버이들과 자신을 새끼제비와 창섭을 동일시함으로써, 자, 줄 치세요. 자신의 바람과 달리 의사로 살아가고 있는 창섭을 원망하지 말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두가 끝났어요. 자, 이제 거기 학습활동 국어 힘 키우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봐야 되냐? 3번 이 소설에 드러난 주요 갈등, 가치관의 갈등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 찾아보시고 4번 이거 중요해요. 4번에 괄호 1번 이 소설의 배경 찾았죠? 발표 보기 볼게요. 이 소설이 창작되고 발표된 시기는 일제강점기로 이 시기에 우리 사회는 급격하고 파행적 방식으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근대화가 일어난 거예요. 도시에는 근대적인 서양 건축물들이 들어섰고 일본 문화와 서양 문화가 밀려 들어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익혀야 한다는 사고가 나타났으며 고향의 집과 땅 등이 도구나 교환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자, 그러면 작가는 이거를 뭐예요? 근대적 가치관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로 이 글을 창작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 밑에 2번 예시답 찾았죠? 거기서 두 번째 줄. 금전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땅의 본래적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자 하였다. 붙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 서술자 무조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무슨 시점이라 그랬죠? 3인 전지적 작가 시점. 얘들아 167페이지 맨 위에 줄 치겠습니다. 이 소설은 전지적 서술자를 통해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이게 이 서술의 시점과 효과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시점과 효과. 시점, 전지적 서술자를 통해 효과,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전달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 서술자를 바꿀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 3인칭 시점을요, 예시 답으로 볼게요. 파란색 네모안에 밑에 서술자를 창섭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러나 나는, 자, 나 동그라미 해보세요. 서술자 창섭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그러나 나는 있죠. 그 나 동그라미 하시고요. 1인칭 주인공 이렇게 바꾸세요. 원래 작품 밖의 서술자였는데 작품 속 인물의 서술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봐봐.
그러면 나의 심리가 어떻게 돼요? 직접 제시가 되겠지? 그래서요, 거기 이 말을 하는 순간 코어리가 찌르르 했다. 내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사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돌다리를 거쳐 어쨌든 서 계셨다까지는요. 인물의 심리 직접 제시 이렇게 적으세요. 본인의 심리는 주인공의 심리 직접 제시. 주인공의 심리 직접 제시.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는요.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해요. 그런데요. 거기 어머니에다가도 동그라미 해볼래요? 아버지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봐봐. 어머니는 아버지가 늦도록 잠을 주무시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러고는 백낙천의 시가 자, 줄 쳐봐. 생각나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란다. 자, 그러면 여기요. 다른 인물의 정보는 들은 것으로 처리 이렇게 적으세요. 다른 인물의 정보는 들은 것으로 처리함. 한마디로 다른 인물에 대한 심리를 알 수 없잖아. 내 마음만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인물에 대한 정보는 들은 걸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전지적 작가 시점은 어떻게? 등장인물 모두의 심리를 다 제시할 수 있죠. 그런데 1인칭 시점으로 바꾸면 주인공의 내면만 서술을 하고 다른 인물의 그런 심리나 상황은 들은 것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오케이? 네. 그게 바로 서술자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